개장 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핫한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시장 오늘 정말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11시 정말 중요한 정치 이슈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가 관세 여파로 정말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개파락으로 장을 시작했는데 오늘 흐름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저희는 어느 부분을 주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너무 많은 게 겹쳐 있잖아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큰 산 중에 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또 아마 역사의 한 페이지에 또 글귀로 들어갈 중요한 날이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분들께서 소망하시는 결과를 지금 가지고 기대를 하실 건데 우리는 일단 증시에 따른 영향도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해외 외신계 쪽에서는 입법부의 마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 양극적으로 다 그냥 반으로 갈려 있어요. 가족끼리도 얘기하면 안 될 수준입니다. 친구 가족끼리도 이제 원래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게 이래서 하지 말라 이런 정도까지 지금 치다는 상황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 다 수용 안 할 겁니다. 양측 다 수용하진 않을 거예요. 당장 일단 나와 있는 현재 언행으로서는 양측 다 수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지금 밝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쪽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다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의 마비 가능성은 어떤 시나리오든 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는 가야 됩니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탄핵 기각일이 선고일이 잡히니 시장이 어땠습니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죠. 리스크가 해소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탄핵 정국 같은 경우에는 인용할 수 있는 건수들,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직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당시에도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고 탄핵된 이후에 또 증시가 올라가는 형태를 취했었습니다만 이는 해당 당시 글로벌 경제 흐름에 영향도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건으로 인해서 벌어질 사건들 이후에 이제 걱정하는 사건들 자체는 굉장히 많지만 지금은 그 사건보다 큰 글로벌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관세 흐름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이 사건도 끝나면은 결국에 끝입니다. 끝이에요. 다음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지 일어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큰 흐름에 일단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지금 일단 탄핵건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뭐 방향성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많이 평가받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죠. 두 번째가 뭐예요? 후진국적인 정치예요. 원래 디스카운트 요인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건으로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글로벌 증시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점 너무 이 건으로 인해서 증시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좀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놓고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나리오를 이제 뭐 이번에 뭐 총 3가지 경우수가 있잖아요. 탄핵 인용 기각, 인용 기각 각하 3가지가 있는데 총 일단 큰 틀로 2가지로 놓고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 짜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이거 이야기 먼저 할까요? 선택지가 어렵죠? 네, 이걸 고르기도 애매하고 그럼 최대한 우리 시장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일 우리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장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당시에도 탄핵건이 있었기 때문에 인용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안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용 시나리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용 시나리오 좀 먼저 들어가 보자면은 결국에는 정태주입니다. 결국에는 정태주 쪽으로 갈 거고 정책주 쪽으로 갈 거예요. 인물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뭐 이재명 당대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중에서도 지속적인 상승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과론적으로 이 2개월짜리 먹거리가 새로 또 탄생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증시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가 나왔고 이거를 지금 규제를 하기 위해서 미 상원에서 급하게 대통령이 혼자서 단독으로 관세와 관련된 법안 이거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이 또 새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찌되었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흐름이 장기적으로 갈 거예요. 1기 때랑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기 때도 기억해 보시면은 17, 18년도 때 당시에 중국과 만난다 안 만난다 때리고 또 때리고 이게 굉장히 길게 이어졌어요. 네.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상한선은 이제 더 올릴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걸 또 쥐락펴락하는 구간 흐름들은 분명히 발생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구간에서 만약에 국내 증시 정치 안정화 구간으로 넘어간다, 내지는 이 관세 때문에 불안정한 속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결국 그럼 2개월짜리 정책주가 탄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보시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가든 정책주는 크게 챙겨보실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를 지지하든 보실 수 있는 거, 출산주 보시면 됩니다. 크게 먹을 수는 없어요. 정치, 정책 관련주들 대응하시는 분들 이 변동성이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못해도 막 30%, 한 20%막 잔타 쳐서 이렇게 많이 챙기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정책주, 특히나 그중에서 출산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당이건 지지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먹고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종목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아가방 컴퍼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 현재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현재 마이너스 2.6%까지 떨어졌었던 하락분 빠르게 돌리면서 현재 5%가량의 상승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가 근데 반응이 좀 너무 빠르네요. 빠릅니다. 원래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움직여주는 게 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인용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폴리마켓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그때는 확률에 대해서는 이제 아래쪽으로 탄핵이 기각될 확률 쪽으로 쏠려 있는 형태를 보였는데 지금은 인용될 확률로 60% 이상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권들이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인물주 제외하고 이런 정책주 쪽으로 도는 형태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주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인용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대통령은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다라고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정책 관련주들이 아마 힘을 쏟을 겁니다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하면은 출산주가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 대형주 쪽으로 좀 돌려서 보시면 삼성출판사 보시면 됩니다. 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게 있죠. 저렴합니다. 대형주다 보니까 사실 정치 테마, 정책 테마로 움직이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는 섹터다 보니 일단 가벼운 종목으로 대응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출산 정책, 장려 정책으로 움직였었을 때 항상 움직였었던 이력이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그냥 안전하게 5% 내지는 10% 사이로 먹고 나오는 매매 형태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인용할 경우에 정책주를 보셔야 된다. 결국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로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당연스러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용이 된다면은 다음 대선 주자로 특히나 이번에는 더 그 기한이 짧잖아요. 2개월가량으로 굉장히 짧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주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오늘 결과 이후에 일단 하락은 조심은 해야겠죠. 미리 좀 많이 올랐습니다. 미리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락 나온 이후에 진정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다음 대선 랠리가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기각 각하 시나리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반대 시나리오도 함께 살펴볼게요. 두 개 다 짚고 넘어가야죠. 그 기각 각하 시나리오를 만약에 간다면은 증시 영향도 증시가 이제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부분까지 저는 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좀 우려감이 섞여 있는 좀 흐름이기 때문에 확신은 못 하겠는데 여기서 노려봐야 될 섹터들은 일단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섹터들이요. 이미 좋지만 더 좋아질 수 있는 섹터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왔었던 정책주들 흐름이겠죠. 여기서 아마 가장 붙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철강 섹터들, 특히나 LNG 섹터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LNG 섹터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또스틸들, 휴스틸, 넥스틸이 있을 텐데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가량 상승분 오늘 장에서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 섹터들 원래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정책향, 알래스카 LNG, 북미향 원래 좋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더 붙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한거래 테마. 대한거래 테마 그리고 개발 사업 쪽 이쪽으로 미국과의 뭐 경업 강화 이런 쪽으로 붙인다면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 더 흐름을 강하게 가져갈 수는 있을 겁니다. 이외에 물론 인물주도 있겠습니다만 인물주는 굳이 다루지 않을게요. 이쪽으로 넥스틸, 휴스틸 그리고 철강 강관, 미국과의 협력 강화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가스 개발과 관련된 뉴스들 계속해서 다시 올라오려면은 정책적인 힘이 같이 받쳐줘야 되는 sek터이기 때문에 이쪽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좋아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지금 좌든 우든
원전에 관련돼서 중요한 포인트를 계속해서 일단 언급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나라가 정치가 좀 안 좋은 점이 완전히 정치가 당파적인 정치잖아요. 한쪽이 밀면 한쪽은 반대하고 한쪽이 밀면 한쪽은 반대하고 이거기 때문에 현재 일단 정부에서 밀고 있었던 게 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서 아마 일부의 좀 악재 해소적인 흐름까지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탄핵 선고일 기가 이제 지정이 나온 이후에 원전주들이 반등하는 흐름까지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좋은 섹터는 에너지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감도 분명히 존재해서 원래도 좋지만 여기서 한 숟갈 더 붙여줄 수 있을까 하고 기대감 가질 수 있는 섹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안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안 붙어도 상관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 탄핵권이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상관이 없지만 더 일단 정부에서 힘을 실어준다면은 그것도 그거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괜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가지고 이거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쪽 섹터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많이 우려감이 높긴 합니다. 우려감이 많이 높긴 하지만 모두가 각자 속에 품고 있고 소망하는 결과대로 잘 나와서 좀 이 정국이 빨리 좀 안정되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할인 리스크 요인이 정치라는 점이 빨리 좀 해소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각 시나리오별로 흐름도 함께 예상을 해봤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섹터도 함께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참 높은 장세가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안에서 오늘 저희가 들어가 볼 종목은 어떤 종목 이야기를 해주실지 참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해 주실까요? 정치도 지겹고 또 관세도 지겹고 둘 다 상관없는 대로 가야죠. 네, 그쪽이 가장 안정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은 엔터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엔터주 봐야죠. 엔터주 남자 아이돌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많죠. 많으십니까? 그럼요. 그럼 따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빨리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남자 아이돌 중에 최고봉이죠. 네, 오늘은 현재가 24만 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하이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BTS죠. 자, 하이브, 이 엔터주들, 최근에 엔터주들 흐름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흐름, 조선방산주들이 긍정적인 흐름 보일 때 이처럼 완전히 이외적인 섹터들, 관세도 그리고 정치도 상관없는 이쪽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거 BTS 완전체 군대에서 제대하는 거 6월 달에 완전체 복귀를 합니다. 물론 완전체 복귀 이후 활동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는 할 거예요. 시간은 필요할 거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선행적인 기대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이전에 이 BTS가 군대 갔다 오는 기간 중에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월드 투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체 이후에 월드 투어가 다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내지는 월간 매출액이 거의 3천억, 연간 매출 금액이 3천억을 넘어갈 거다. 이런 기대감 자체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 BTS 방탄소년단의 복귀로 인한 다시 재상승 구간의 진입으로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탄소년단의 기대감이 계속 유효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군대를 다녀올 때 정말 스마트하게 다녀왔어요. 한 명씩 순차적으로 갔다 오면서 아직 안 간 멤버들의 솔로 활동까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원래 남자 아이돌들 군대 갔다 오면 잊혀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왔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 실적 성적은 굉장히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알령이죠. 결국에는 한알령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직 뭔가 확실하게 나온 거는 없어요. 오늘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정재 또 배우가 알리에 또 방문을 했다. 엔터 쪽에 또 방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시피 지금 자국 내 이제 연예인들의 또 중국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원래 중국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거 칭찬 잘 안 합니다. 요새 그 아이유가 나온 폭삭 속았수다였죠. 네. 예, 저도 드라마 원래 잘 안 보는데 여자친구가 이거 꼭 봐야 된다고 해서 같이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런 드라마조차도 중국에서 분위기가 어떻냐 그거를 너무 재밌다, 잘 나왔다 식으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알령 분위기가 좋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 한알령 기대감 덕분인지 K-팝 음반 매출이 중국향 매출이 수출 금액이 무려 800%가 늘어났습니다. 네,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현재 한알령 그리고 시장의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완전히 예외 섹터로 빠져있는 엔터주 하이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릴게요.
하이브 같은 종목은 현재 관세 우려감이 장기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현 구간에서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투자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목표가를 좀 높게 잡겠습니다.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 현재 시장에서 완전 이탈 자금도 이쪽으로 쏠리니까요. 목표가는 31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1만 8천 원으로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구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와 함께 현재 휘몰아치는 불확실성 속에서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엔터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최고봉 엔터 안에서 최고봉인 하이브 함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1만 원까지 열어두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1만 8천 원 함께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랄게요. 우리 시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 코스닥이 0.68% 상승으로 상승불 다시 한번 켜내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